오래된 산업시설을 지역재생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팔복동 산업단지를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의 사업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법령 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 제시 없이 방관하는 자치단체도 문제입니다.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방을 못하는 학교의 현실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방치된 공장 건물도 지역 재생에는 자원입니다. 과거 산업화를 견인했던 제조업 공장들을 산업유산으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국내외 활용 사례가 적지 않은데 전주 팔복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해태제과 전주 공장이 위치해 있던 전주시 팔복동. 최첨단 소재인 탄소 제품을 양산할 공장이 새로 들어설 예정인데 이 지역 출신인 기업주는 이 공장의 역사성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 공장 안에 과거 해태제과를 조명하는 공간을 구상 중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역사의식 고취도 분명히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주 팔복산단은 7,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끈 제과와 학용품, 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은 낡고 쇠락해 하나둘 문을 닫거나 방치되고 있지만 이곳을 채운 시설과 건축물들은 전북의 현재를 있게 한 하나의 산업유산들입니다. 런던의 밀레니엄 문화의 상징인 미술관 테이트 모던은 과거 가동을 중단한 애물단지 화력발전소였습니다. 런던시는 슬럼가의 낡은 화력발전소를 철거하기보다 외관을 살려 문화시설화했고 런던 최고의 명소로 탄생시켰습니다. 미래유산의 큰 틀 속에서 근대 산업유산도 같이 재해석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의 큰 먹거리로서 전주시가 팔복동 산단에서 구상 중인 산업유산의 재활용 방안이 단순히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을 넘어 지역을 재생하고 새롭게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이딴 법령 개정이 논란입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전라북도와 시군은 그간 수수방관해왔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서해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중앙정부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제 아래 놓이는 독소조항이었지만 전라북도는 50일가량 이어진 의견 접수 기간에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파트, 재정 파트에서는 큰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2011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에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단 한 줄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의 침묵과 방조 속에 법제화된 이런 조항들은 지금 지자체를 옥죄는 도구가 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주시는 최근 청소년기 여성에게 긴급히 지원했던 생리대를 자체 예산이 아닌 기부금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복지부 협의에만 3개월이 걸리는 데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자치와 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확대하려는 반복된 시도가 근원적인 문제지만 지자체들의 소극적 대응까지 더해져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누리당의 전북 챙기기가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전북도청에서 열었는데 과정도 결과도 생색내기성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 주광덕 예결위 간사 등 예산 관련 주요 당직자들이 전북도청에 모였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기반시설과 새만금 예산은 집권 여당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새만금의 속도 또한 엄청나게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기반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정현 당대표는 호남 출신인 자신과 전북의 정운천 의원이 나서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힘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대한 그러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김광림 정책위 의장도 지도부의 면모가 달라진 새누리당이 전북 예산을 챙기겠다며 거들었습니다. 새만금 주신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대 달성을 위해 새만금과 문화관광, 농산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에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게 반영이 되어야만이 그 2차 연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 상황에서 국가 예산은 거의 확정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정현 대표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뜨는 등 책임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의 인사정책과 대통령 공약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새누리당의 예산 협의회가 또 한 번 불신을 자초한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특히 단가가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학을 마친 학생들은 학교 찜통교실에서 또 땀을 쏟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개학한 전주의 한 중학교.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서는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 넉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희망 온도는 26도로 맞춰놓았지만 교사도 학생들도 쾌적함을 느끼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30여 명이 뿜어내는 열기로 옥상 바로 아래 교실에서는 실내 온도가 무려 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더워서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학교에서 많이 틀어주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애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이번 주에 수업 시간을 5분씩 단축해 학교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습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했고 또 전기 요금도 무시할 수 없어서 단축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이 학교의 7월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5%가량 늘다 보니 올해부터 기본요금이 15% 감면됐는데도 내야 할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기본요금과 함께 사용량에 따라 내는 이른바 전력량 요금의 기준 단가가 여름철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방학이 짧은 여름철에 가장 높다 보니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많이 쓰고 봄, 가을에는 적게 쓰고 하는데 그 많이 쓰는 때에 단가를 높여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계속된 폭염에 찜통교실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전북 지역의 평균 최고 기온은 34.1도로 광역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올 여름 전북 지역의 강수량은 323.7mm로 평년 611.8mm의 절반 수준에 그쳐 폭염 속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100여 미터 남짓한 곳에 들어선 축사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늑장 행정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허가를 내준 순창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자 한우 수십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리는 불과 190여 미터. 주민들은 축분 냄새에 따른 고통을 호소합니다. 반경 500m 안에 200여 가구가 있고 군 노인 요양원까지 있습니다. 축사가 들어선 2011년부터 주민들은 군청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축사 옆에 분뇨 처리 시설까지 신축되면서
축사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집 지을 때도 얼마나 거기 말이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대비사를 1년 내에 소똥을 싸놓을 수 있는 자리를 해주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허가를 내준 순창군은 별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축사를 주거밀집 지역에서 500m 안에는 지을 수 없다는 군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축사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기 한 달 전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순창군이 축사를 규제하는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등 악취 시설 대응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조례를 마련한 완주와 진안 등과 달리 순창군은 3년여가 지난 뒤에야 해당 조례를 제정했고 문제 축사는 그 사이 허가된 겁니다. 이게 시군도 자치단체장이 좀 관심이 있고 그러면 미리 좀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악취로 인한 불편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석유회사와 7억 달러의 해양 플랜트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건조를 마무리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최근 일부 선수금만 돌려주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한 해양 플랜트를 제3자에게 팔거나 임대해야 하지만 시장 침체로 수요가 불투명해 경영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의 LCD 부품을 생산하는 동우 파인캠 팔봉 공장이 가동 중단을 결정해 협력업체 직원 200여 명이 다음 달 말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익산시가 신규 입지 기업에 일자리를 알선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동우 파인캠은 익산에 모두 3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동을 중단한 팔봉 공장은 삼성 반도체 납품을 위해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농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피해 조사에 나섭니다. 농가가 폭염 피해를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공무원과 이장 등이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은 올 하반기 1,100억여 원의 중소기업 신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성장 동력이나 창조기업, 수출기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소방본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영화관 등 126곳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재래시장 등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북현대와 상하이 상강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이 열리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길거리 응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생맥주 시음회 등 응원전을 준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중저 신용자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 등이 연계해 만든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북은행이 출시한 연 5에서 10% 수준의 사이돌 대출이 한 달 만에 1,400여 건에 157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실상 0%인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또한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여름철 환경오염물질 취약 사업장 84곳의 배출 시설을 점검한 결과 16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곳이 2곳,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각 한 곳씩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5억 원의 친절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시민버스위원회가 시내버스 업체 5곳의 운송 서비스를 평가해 상위 4개 업체에 5억 원의 장려금을 업체와 운전기사에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회계 투명성 논란을 빚어온 시내버스 업체에 200억 원의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은 명분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이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선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상반기에 학교 주변 200m, 일명 그린포드 주내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떡볶이 등 238건의 음식물을 분석한 결과 김밥 판매소 한 곳에서 대장군이 검출됐고 나머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학생들이 유통기한과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식품을 사는 습관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시골 마을을 돌며 고추를 훔친 59살 소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 씨는 지난 18일 오후 임실군 관촌면의 한 비닐하우스 앞에서 발주인이 말려놓은 건고추 110근을 몰래 가져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인근 지역을 돌며 100여만 원 상당의 고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